인도가 중국의 포스트 차이나를 완벽하게 흡수를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지금 당장의 매뉴팩처링이 수준이 안 되는 데다가 지금도 전기 끊어지고 지금도 아직 인프라가 안 되고 있는데 중국 다음의 수준은 계속해서 제일 큰 나라로 되겠지만 대처할 정도로 하려면은 내가 볼 땐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계속 인도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20세기 인도, 참 20세기 인도 생각해보면 독립 이후에 마오만 싱까지 한 정말 40년, 50년 정도 이야기를 쫙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그 큰 나라가 극단적인 실험들을 많이 했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런 나라가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많이 변했고 지금은 이제 인도, 중국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이제 참 많이 변화를 했는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인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난 한 20년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 우리 이광수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21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예, 21세기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끝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세기말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또 제 개인의 이야기를 지금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네. 1990년에 이제 귀국을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그 무렵에 인도를 이제 갔는데 너무나 큰 사건이 터졌어요. 92년도에 너무너무 사건이 터지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요디아라고 하는 힌두 성지에 있는 그 바브리 마스지드라고 무슬림 사원을 다 폭발을 해,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깡패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도끼로 뭐 쇠파이프로 다 이제 두드러 깨서 다 없애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죠. 그러고 난 뒤로 어마어마한 인도가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그거에 막 테러 학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충격에 이제 우리 은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자기 연구는 다 버리고 오로지 이제 그 사건 하나만, 고대사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 그쪽에 매달려서 이제 글 쓰고 이렇게 책 쓰고 이제 하는 그런 때거든요. 경제사 하는 사람도, 사회사 하는 사람도 전부 다 종교사로 들어와서 내부에 엄청나게 지식인들한테는 큰 충격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제 92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막 계속 가면서 96년도에 선거를 하는데 543석에서 그 전에는 2석 얻었던 당이 543에서 2석을 얻었는데 BJP가 근데 느닷없이 2당인가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연립정부에서 이제 이기는 쪽 캐스팅 보드를 할 정도로 2당인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콩그레스 말고는 1당인가 뭐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3일간의 이제 룰링 파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해체가 되고 98년도에 다시 선거를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제1당으로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그게 98년도예요. 98년. 예. 그래서 이제 이 인도 국민당이라고 하는 이제 정당이 드디어 이제 98년도에 이제 정권을 잡는데, 인도 국민당이라고 하는 바라티아 자나타 파티라고 하는 정당은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네, 여러 차례 강조하셨죠. 네,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모디는 최 박사님 보시기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정책에서. 경제정책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정당인데 경제정책에서는 완전히 글로벌 신자유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죠. 보면은.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20년 사이도 지금 뭔 일이 졌으면 졌지.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사고의 유연성 혹은 말장난 혹은 현란한 요걸 한번 지금부터 제가 분들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하여간 한편으로는 웃기고 한편으로는 정말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자, 문제가 뭐냐면 수아데시라고 합니다. 수아데시. 간디 이전에부터 이제 나왔던 인디언 내셔널 콩그레스에서부터 나왔던 이제 개념이 수아데시, 그러니까 수아 셀프, 대시 컨트리 혹은 네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 운동이에요. 자국.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주의 산업,
예, 보호주의. 딱 치고 예. 우리끼리. 예, 예. 우리끼리 그러니까 자국 민족주의 보호산업주의가 돼야 맞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은 소셜리즘에 대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까지 오는 예. 소셜리즘은 공산주의는 예. 사회주의는 예. 외국 거다. 아, 사회주의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념이다. 예, 그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카스트도 있고 남녀도 있고 전부 다 우리끼리 간디가 하자는 게 그거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생산해서 우리끼리 살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념적 힌두교에 의거한 민족주의 봉건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수아데시라고 하는 원뜻이에요. 네네. 처음에. 그런데 라지브 간디 지나서 나라시마 라오까지 지나서 BJP한테 딱 넘어올 때는 이건 이제 국가적 국민들의 지지가 완전히 IMF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이제 경제 개혁, 개방 경제, 그렇죠. 자유화로 완전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시장 경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글로벌화가 돼야 되는데 예. 이걸 막고 자국 산업 보호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권력의 정권을 못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두 개가 병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원 가서 두드려 깨가지고 분위기 파악해 놓고 예. 그럼 경제 정책을 어쩔 거냐? 예. 그래서 BJP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노선 두 투쟁이 정파가 있었군요. 노선 투쟁 정파가 일어나요. 그게 96년도예요. 96년도. 예, 96년도 한쪽 정파는 뭐냐? 정통 힌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주로 RSS, 네네. 예, RSS 전위부대 이 애들하고 고전의 영감들 나이 많이 먹은 LK 아드바니라고 하는 그 영감 MM 조시 하는 그 영감들 그 사람들은 철저한 민족주의 노선을 걷는 거예요. 자국 산업 보호, 국산품 애용. 뭐 정치나 경제나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새로운 노선을 주장하는 젊은층 선수들이 나와요. 아니다. 지금 이 대세를 어떻게 거스르냐. 그렇죠. 예. 현실론이죠 보면. 그러면 이제 이쪽 이제 영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하고는 안 맞지 않냐. 우리하고 안 맞지 않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안 맞으면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맞게 하면. 자. 말이야 맞는데 이게 맞출 수 있나요? 보면? 그게 맞아지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원래부터 있었어요. 수아데시가 뭡니까? 자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자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강한,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고 우리가 강한 나라고 우리가 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러면 국제화, 자유화 이걸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힘을 키워서 인도가 넘버원이 되는 넘버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절묘한데요 보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봐야지 왜 자꾸 가는 방편을 봅니까? 이게 전형적인 힌두교적 논리예요. 이게 참 대국의 논리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야, 삶이 절묘하다.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힌두교 이야기를 했지만 예. 창조가 곧 파괴고 파괴가 곧 창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 강한 나라 이걸 만들어야 되려면 그것을 배척할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의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보란 듯이 인도의 넘버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는데 내부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려면 우리가 결국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선거에서부터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는 놈이 장땡이죠 보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가 해야지. 선거에서 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국민들이 지금 다 시장의 단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봤는데 그리고 그냥 막 중산층 늘어난 소리 들리고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이제 그때가 바로 소위 말해서 브릭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직전 99년 브릭스가 2000년에 나왔으니까. 2000년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NRI들 막 들어오고 막 도로 올라가고 그냥 막 이런 분위기니까 여기다가 엉뚱한 민족주의에서 참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선수들이 이겼어요. 세대 교체 성공했군요. 이념 논쟁에서. 이념 논쟁에서. 그때가 97년, 8년 그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은 선수들이
그걸 졌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만족을 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핵실험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다 해가지고 스스로 만족할 명분을 만족할 찾았고 이 정도 됐으니 뭐 그런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 예, 그래가지고 핵폭탄, 핵실험, 핵폭발이 예. BJP를 하나로 만들었다. 실용주의로. 실용주의로. 그러니까 네루 때부터 네루, 신디케이트, 그다음에 인디라 간디만 잠깐 제외하고 라지브 간디, 심지어는 보호주의, 애국주의, 예? 수화대시를 주장하는 BJP까지 인도는 처음부터까지가 전부 인디라 간디만 잠깐 제외하고 예. 전부가 다 인도는 실용주의 노선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면 가면서 말은 얼마든지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 말을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국 우리는 핵폭탄 그것도 저쪽 당에서 물려준 거예요. 저쪽 당에서. 그렇게 해서 큰 대과 없이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뭐 민영화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한 사실 거예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핵실험 했으면 정말 난리가 나는데 그때 이제 파키스탄하고 막 경쟁적으로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한 7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야 그게 그냥 뭐 스리슬쩍 국제사회가 넘어가는 걸 보고 야 이게 덩치 큰 나라들은 인도의 파워가 이렇구나.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파키스탄이 열심히 두들겨 맞았고 제재 대상이 됐고 인도는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뭐 잠깐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사그러들었던 그걸 통해서 서로가 얻을 수 있는 명분은 다 얻었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로 됐어라고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젊은 세대의 어떤 논리로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들어가죠. 기왕에 하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좀 더 화끈하고 본격적으로 나라를 경쟁력 키우는 쪽으로 가자. 그게 뭐냐? 첨단이다. 첨단이다. 그게 라지브 간디 때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나라시마 라오부터 했던 것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좀 더 첨단이 뭐냐? IT. 다 거기서 나온 건데 IT. 그다음에 인도가 상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제약. 제약, 농식품, 바이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군사. 그다음에 컴퓨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특히 생명공학, 그다음에 R&D 투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98년도니까요. 08년, 18년이니까 20년 전이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브릭스를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우에 이제 합류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BJP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단일한 하나의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에서도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든 간에 자꾸 노선이 정리되면서 일단 한번 방향이 잡히니까 이제 쭉 20년 동안을 밀어붙인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 이제 델리에 가면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이야기는 거의 잘 안 합니다만 그렇죠. 불문율이죠. 이제 가끔가다 물어보면 BJP가 훨씬 많아요. 많습니까? 훨씬 많아요. 옛날 때부터 그 뭐냐면 BJP는 일단 가진 사람, 상층 카스트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밀고 인디라 간디 때부터 콩그레스는 못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쪽으로 민단 말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델리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돈 있는 사람들 다 부자고 뭐 만무한생 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뭐 공항에 가가지고 뭐 곤란한 일 있으면 뭐 어디다가 연락해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공항장이다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층 카스트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BJP가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적 성향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적 통제적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근데 없죠. 그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외국 물 먹고 오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싱가포르 갔다 오고 뭐 런던 갔다 오고 뭐 이런 것은 뭐 이웃집 드나들듯이 뭐 드나드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기 나라 와서 보니까 무슨 뭐 생명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뭐 한다느니 무슨 뭐 하이드라바드에다 뭐 단지를 만들었다느니 무슨 뭐 아흐마드바드에다가 뭐 무슨 뭐 IT 산업 뭐 했다느니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적극적으로 밀죠. 다만 1992년 이제 아요디아 바브리 마스지드 폭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2002년 고드라 사건 그 아흐마드바드 그 근방에 이제 그 구자라트에서 이제 학살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싫어하지만 비판을 하지만
표를 또 찍으라 그러면은 또 BJP 찍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건 잘했잖냐 지금까지. 네, 먹고 사는데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정말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은 죽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면 난 저 사람 민다. 뭐 우리가 보호주의로 무슨 뭐 자국주의 무슨 뭐 민족주의라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이 길이면 그 이념이야 바꿔서 맞추면 되는 거지.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이거야 말로 논리로 설명하면 되는 거지.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라는데 그건 뭐 할까 할 말이 뭐 있어.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 IT 강국 인도, 제약 강국 인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인도는 이제 BJP 정부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아니 힌디 민족주의면 다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되게 글로벌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연출. 단지 이제 거기 보면 항상 요가가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서 조금 당혹스럽긴 하는데 이거를 그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뭐 모순되거나 어색하게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BJP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힌두교, 하나는 힌두교과에서 가장 나쁜 형태는 뭐 학살하고 뭐 무슬림 죽이고 뭐 불가초미 죽이고 이런 거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하시는 것 뭐 요가라든가 뭐 자기들 아유르베다라든가 뭐 이런 힌두교 뭐 겐지스강 정화 작업이라든가 뭐 지난번에 언제 이야기했지만 화장실을 뭐 만들어준다라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힌두교 계통의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 개발 잘 살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한다 그러면 강한 국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그리고 한 번씩 파키스탄 한번 때려주고 뭐 이제 이렇게 가면 양쪽으로 쥐고 있는데 BJP가 지겠습니까? 질 이유가 없네요. 그럼요. 우리가 만약에 경제 상황이 바뀐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사고 바뀌어가지고 글로벌화를 물론 좀 다 돼야 되겠다. 그럼 그것도 말 바꾸면 또 그만이에요. 또. 우리들끼리 하면 되지 뭐. 그럼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실용주의라는 게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주 그냥 진짜 아직도 목마르다. 외자 유치. 더 볼륨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조업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취약한 제조업 이제 강화해야 되고 정말 중국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의 나라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애플인가가 인도로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죠. 뭐 일부 넘어갔고 뭐 이제 그런 데를 살려서 우리가 아주 이제 중국 포스트 차이나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는 계속해서 킵고잉을 지금 하고 있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 인도라는 나라가 저력 있어,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체의 논리가 있고 이거 다 되는데 인도가 지금 하고 있는 제조업을 육성한다. 이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인도가 그 제조업 육성을 중국처럼 돼서 2030년, 2035년쯤 되면 상당 부분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그거라고 보는데 저는 관심이 좀 다른 분야가 이제 있는데 일단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비슷한 예를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각자 뭐 기업인들이 주인이니까 저보다 잘할 테니까 각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다라운에서 던지는 이야기인데 2004년도에 선거를 98년도에 이겨서 정권을 유지를 하다가 2004년도 선거에서 참패를 해요. BJP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질 이유가 없잖아요. 질 이유가. 그런데 참패를 해요. 그 당시에는 뭐 사람 죽이고 학살하고 이제 이 카드도 일단 접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이니까 이제 싫어하니까 그리고 너무 그 커뮤널 갈등이 심하니까 그것 거의 안 했고 오로지 비카스 경제 개발만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 까보니까 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상당히 놀랐어요. 인도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왜 졌을까? 왜 졌을까? 구호 때문에 졌다고 하는 분석들이 많아요. 구호.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 인디아 샤이닝이라고 하는. 인디아 샤이닝. 빛나는 인도 빛나다. 빛나는 인도. 샤이닝 인디아 샤이닝. 원래는 인디아 샤이닝이거든요. 이제 힌디로는 바르트 우다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국가 슬로건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걸 당 슬로건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자기 정권을 할 때. 예.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많이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걸 들을 때 인도 사람들 특유의 자부심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나 느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국가에서 뭘 줘가지고. 그러니까 인도를 제일 잘하는 정치인들조차도 이건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했고 하고. 저도 처음 받을 때 이거 대박인데 이거 똑똑한 친구들이다 보면. 네. 그런데 완전히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반대로 나왔어요. 지금 뭐 약 올리나? 약 올리나? 네. 니들 도시 사람들 부자들만 샤이닝하지. 우리가 왜 샤이닝한데? 농촌 뭐 70%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이제 현찰 주라 현찰. 말로만 하지 말고 현찰. 그러니까 내가 딱 그 느끼면서 선거판 딱 끝나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도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들이 실리적인 건지를 개개인도 실리적이고 그런 것조차를 인도 사람들도 몰랐구나. 저 전문가들도 인도는 현찰로 쥐어주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넣어주든 앞으로 넣어주든 어쨌든 나한테 내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있어야 이제 뭐 물어볼 것도 정책도 필요 없다. 오로지 그냥 뒤로 하나 넣어줘라 받아. 요거 해주면 다 일사천리인데 현찰이 안 들어오는데 뭔 샤이닝 인디아냐 샤이닝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놓고 뭐 데모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게 아주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지금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뭘까? 이런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샴페인 터뜨리면 죽는다. 인도는 정권 뺏길 수 있다. 사람들 돌아설 수 있다. 저쪽 사람들도요. 40년을 정권을 유지 안 했던 그 가남이 있는 사람들인데 국민의힘도 그렇죠. 만만치 않은 선수들인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에서 쑥식거리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는 현재로서 볼 때는 모디가 영원 무결토록 가고 종신집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한 15년, 20년 이상 15년 이상 내로 인디라 간디 그다음에 지금 내로 아니에요. 모디 아니에요. 그 이상 가기에는 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려면 인도가 중국의 포스트 차이나를 완벽하게 흡수를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지금 당장의 매뉴팩처링이 수준이 안 되는 데다가 지금도 전기 끊어지고 지금도 아직 인프라가 안 되고 있는데 다들 망설이죠. 그것 때문에. 중국 다음의 수준은 계속해서 제일 큰 나라로 되겠지만 대처할 정도로 하려면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든지. 그러기에는 아까 라지브 간디도 마찬가지고 나라시마 라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력이 좋은 말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어떤 몰표를 주지 않는 높은 정치 의식. 그다음에 정치인들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인도를 바라볼 때 인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약점이다. 그렇죠.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주장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권이 바뀌고 이거 약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중국식으로 그냥 확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내가 볼 땐 촌스러운 그러나 여전히 현실이 거기 있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인도는 너무나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이 되고 그게 느닷없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그걸 맞추려다가 보면 중국 따라잡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차고 가긴 가는데 우회로를 많이 이렇게 우측 좌측을 가다 보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직선 한 점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잖아요.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곡선이다. 이 세상에 장애물이라는 거 없거든요. 인도란 나라는 장애물이 도처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나라기 때문에 그것도 연방제 나라기 때문에
도처에 깔려 있는 데서 그런 나라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이 내가 볼 때는 꽤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일단 돌아가는 게 이득이고 어떤 방향성이 잡히면 또 그대로 또 꾸역꾸역 또 가는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뭐 정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든 이 방향이 맞아라고 사회가 합의하면 간다. 또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간다. 정치인들은 그 국민들의 뜻을 따른다. 그걸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양 두 가지 뜻이 다 있잖아요. 예. 인도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의 지금 놀라운 성장은 어떻게 보면 인도식 논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을 잘 결합시키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하는 이제 이렇게 왔고 그게 지금 한 15년 정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꼭 그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자관 인도란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구불구불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꾸역꾸역 길을 갈 것이다. 여전히 한국 사람들한테 참 어려운 나라. 어려운 나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네. 제가 맨 처음 시간부터 내가 했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인도란 나라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게 그게 뭐냐? 인도란 나라는 실용주의 나라다. 실용주의 나라. 실용이다. 실용. 내한테 현찰. 좋은 게 뭐냐? 현찰.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면 그리고 저 도움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한테 뭔가 나온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주면 나오고 네. 안 주면 안 나온다. 이거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딱 그 아주 전형적인 하나는 인도라는 나라는 실용주의 인디라 간디 때 잠깐 제외하고는 그 실용주의 노선은 바뀌어본 적이 없고 순간 투닥거릴 수는 있어도 한쪽이 바뀌는 것은 없다. 저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 그럼 나도 바뀌지라는 그럼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간다. 예.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이게 되게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내면에 보면 아주 면면이 흐르는 일관성이 있는 있죠. 거군요. 예. 나한테 유리한가? 예.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나? 예. 이게 오래 가나?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쉬웠으면 그래서 이제 벌써 다 바뀌었겠죠 이제 보면. 인도와 큰 일을 하고 싶은 기업인들한테 들려드리고 예. 싶다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좀 통 크게 갔으면 좋겠다. 통 크게. 그러려면 CEO급들이 사실은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네네. 인도 외에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본과 시장과 노동력을 동시에 더군다나 생산 기지로 하면서 예. 자체 마켓도 가지고 있고 하고. 전 세계 NRI들 인도 교포들 가지고 있는 엄청난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좀 해서 이 나라에서 뭘 좀 뺏어 먹을고 뽑아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샀으면 제발 가지 마라. 그렇죠. 라고 좀 과장 섞인 이야기지만 200년 가까이를 통치를 하고 사람 수도 없이 죽이고 전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죠. 가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좀 사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건만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사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인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통 크게, 네. 통 크게. 크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도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자기 국가 자존심,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팍팍 써서 예? 인정해주고 겐지스강 뭐 정화하는데 내가 돈 대고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딱 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아주 정화 이게 뭐 해줄게라든가 해줄게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뭐 겐지스강 화장터 그거 아주 내가 그냥 완전 초현대식으로 좀 해주면 될 거 아이가 뭐 이런다라든가. 그러니까 오픈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면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만 되면 예. 따지마 청소 한번 깨끗하게 뭐 해준다라든가 뭐 아이오디아 사원 짓는데 우리가 돈 다 대줄게 뭐라든가 뭐 뭔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울림을 줄 만한 때림을 적당히 딱 하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자잘자잘한 게 아니고 정말 통 크게 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거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업이 인도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우리와 인도가 같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존을 할 수 있는 방향이다. 예.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잡는 어떻게 보면 15억 뭐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8억 인구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은 나라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인도라는 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계속 변방에서만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지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지난 몇십 년간의 인도 이야기들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경제 쪽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나면 정치나 종교로 봤을 때 인도하고는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정신없는 다양성이라는 흐릿한 그림으로만 봤는데 또 경제라는 눈초리로 보면 아주 그 순간 계속 일관되는 일관성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의 논리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든 간에 가는 그 논조를 보고 있으면 경제라는 면으로 보는 인도는 다른 렌즈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참 얼마든지 더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시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또 인도라는 나라의 여러 가지 또 재밌는 면들이 또 다양하게 있고 또 인도의 고민들도 또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시간은 오늘 이 정도까지로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경제계에 계신 또 산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인도에 대해서 내가 인도에서 어떻게 성장할까, 인도에 어떻게 진출할까 고민하실 때 꼭 교수님 말씀 통 크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울림이 있는 일을 어떻게 할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이제 인도의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다음에는 다시 또 인도의 고민,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힘든 과정을 또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잘 온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ETF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원 사업이 3프로TV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로 이제 수익 기금이 네.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지금 영상 요 밑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데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많이 이렇게 사주셔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 구매는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